1997년이라는 숫자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 해는 빛나는 희망과 동시에 드리웠던 어두운 불안감이 복잡하게 교차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소중한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공포가 온 나라를 덮쳤던 그때를 말이죠. 대체 무엇이, 어떻게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대한민국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환율의 급변동,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충격적이고도 숨겨진 진실들이 가려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몇 가지 경제 지표를 나열하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과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거대한 격변의 순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죠.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함께 파헤치면서 그날의 결정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파장을 고스란히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한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성장가도를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눈부시게 빛났고 마천루는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게 솟아올랐죠. 대기업 공장에서는 쉴 새 없이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갔고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수출 선박들은 물동량을 가득 싣고 부산항을 연신 떠났습니다. 수출 실적 그래프는 거침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모두의 기대를 한껏 높였고요. 신문 일면은 연일 아시아의 경제 기적, 선진국 진입 눈앞 같은 낙관적인 경제 기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의심치 않았던 그런 활기 넘치던 시절이었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눈부신 겉모습 뒤편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히 움직이는 거대한 빙산처럼 말이죠. 우리 대기업들은 무리한 외형 확장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해외 빚을 끌어다 쓰는 차입 경영에 몰두하고 있었고 금융 시스템은 그 부실의 싹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기 외채, 즉 짧은 시간 안에 갚아야 할 해외 빚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분위기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원 달러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묘하게 어딘가에서 불길한 변화의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쳤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죠.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지만 아직은 강한 햇살 때문에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온함 속에 감춰진 이 불안한 예감들이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97년 여름, 그 미묘했던 불안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태국 바트와의 폭락 소식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이 연이어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한 국가의 불안이 다른 국가로 빠르게 전염되는 모습이었죠.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렸던 이 소식은 곧바로 대한민국 경제에도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말이죠. 그 여파는 곧바로 국내 기업들에게 미쳤습니다. 튼튼해 보였던 대기업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한보철강, 삼미그룹, 진로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연이어 부도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업의 문이 닫히고 희망에 부풀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대출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불안감은 빠르게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밤늦게까지 비상회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자본은 마치 썰물처럼 한국 시장에서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달러는 점점 더 귀해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고 환전소 전광판의 숫자는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원달러 환율이 끝없이 치솟는 모습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한 발짝씩 다가서는 듯한 아슬아슬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과연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과연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더욱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97년 가을, 아시아 전역을 휩쓸던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한반도를 덮치기 시작했죠. 태국에서 시작된 바투화, 폭락은 마치 전염병처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가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기온은 순식간에 한국 경제를 향해 밀려들기 시작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모범생이라 불리던 한국에게도 그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눈부신 외형적 성장을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한 부채의 늪이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무리한 확장과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몸집을 불려왔고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마치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던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확산되자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 이상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피를 말리듯 해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달러는 하루가 다르게 귀해졌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그룹, 진로, 기아자동차 등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끌던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져갔죠.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했고 가장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비극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은행 앞에는 대출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불안감은 빠르게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둑이 터진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외환시장의 달러를 채우기 위해 애썼지만 해외 자본의 이탈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웠죠. 단기 외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고
환전소 전광판의 숫자는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에 800원대이던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200원, 1300원을 향해 끝없이 치솟는 모습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한 발짝씩 다가서는 듯한 아슬아슬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과연 이 위기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 한 달도 채 버티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덮쳤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밤늦게까지 비상회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피하고 싶었던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국의 경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비통한 결정이었죠.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고 그 소식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IMF와의 협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혹독한 구조조정과 긴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기업의 군사를 빼는 것을 넘어 뼈를 깎는 고통을 요구하며 금융시장 개방, 기업의 투명성 강화, 공기업 민영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마치 채권자가 빚쟁이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듯 그들의 요구는 가혹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주권이 사실상 IMF의 손에 넘어가는 듯한 상황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원화 가치는 그야말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당 800원대였던 환율은 불과 한 달 만에 1,5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심지어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아니 그보다 더 줄어든 것이죠. 마치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린 원화는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거리 곳곳에는 구조조정과 해고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가 메아리쳤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마치 잔혹한 드라마처럼 벌어진 일이었으니 그야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시의 절망과 분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시의 절망과 분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풍요로웠던 우리나라의 외화고가는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빌려온 달러는 단 몇 주 안에 모두 소진될 위기에 처했고 이는 곧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현실을 의미했죠. 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없었고 나라 전체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모든 경제활동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절망적인 벼랑 끝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심 끝에 한 가지 비통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전 세계를 향해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언론은 이 비극적인 사태를 속보로 전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와 라디오 앞에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IMF와의 협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IMF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고,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혹독한 긴축 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부실 기업들은 과감히 정리되고, 수많은 금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았으며,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져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던 가장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들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대한민국 사회는 전례 없는 대량 해고와 실업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화의 가치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외환 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환율은 이제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으며 우리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겁니다. 국민들의 평생 모은 재산은 마치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렸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좌절감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규는 거리마다 메아리 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장롱 속 잠자던 금부치들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행렬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 아이의 백일 반지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중한 금부치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 하나 된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굳건한 연대감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러한 국민적 노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금이 모였고 이는 곧 달러로 환전되어 바닥난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IMF의 혹독한 구조조정 속에서도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하며 경제 재건에 힘썼습니다. 기업들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체질 개선에 나섰으며 정부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거쳐 대한민국 경제는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2,000원에 육박했던 원 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갔고 국제 신용도 또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그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남아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국민적 저력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의 환율 변동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국제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국가의 취약성을 깊이 일깨워 주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고통과 극복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 미스터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